오늘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과는 했지만 네.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오히려 더 파문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두 분이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두환 옹호 발언한 것부터 이해가 되질 않고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전두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발언을 한 배경도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첫 번째 사과냐 송구스럽다고 한 이야기를 진정한 사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뭐 굳이 이제 사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SNS 상에 올렸던 걔가 이렇게 사과를 핥고 있는 듯한 사진 네. 폴이라고 하죠. 네. 또 그것 자체가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사과는 개나져 버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그런 이슈가 지금 불거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런 발언을 한 배경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은 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 전두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호남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걸맞지 않은 예를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일파만파 커진다고 보는데 경선에도 장당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준석 대표는 호남 민심을 이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지금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헌법 정신 공정 상식이에요. 상식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참담하다. 이런 이야기가 당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는 저는 역사인식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들은 이탈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이 점에서 이 이슈가 주는 영향이 결코 적지가 않은 것이 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거든요. 토론회에서도. 네. 또 하나 이것 자체가 저는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까지 나서서 한마디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화난 민심이 이 윤석열발 여권 결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총평을 짧게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전반적인 걸 한꺼번에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저는 이게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청취자분들이 한꺼번에 다 듣고 싶어 하세요. 네. 네. 자, 앞에서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첫째로 맞는 말이 아니고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 한 얘기는 그 뭐 전문가에게 무슨 뭐 이렇게 통치를 이 분야별로 맡겼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례는 그 언급하고 있는 김재익 경제수석 거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재익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이제 김재익 이 수석에 대해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얘기했다는 그 신화를 언급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나머지 주요 직위들은 당시 신군부 세력으로 같이 행보를 했던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진 거잖아요, 권력을. 그걸 보면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통치를 일부 맡기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두환 씨를 예로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굳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김재익 경제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가능했던 것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독재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그랬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은 김재익 수석이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가 있었던 것이지. 네.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점들을 모두가 나서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잘못된 얘기를 했으면 그런 지적이 나오면 이 바람직한 어떤 지도자의 상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았으면 고치는 겁니다. 근데 뭐 고치지도 않아요. 고집을 해요, 이것을. 내 얘기는 그 진위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맥락을 잘라서 일부만 막 보도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첫 발언이 지난 19일에 있었는데 부산 가가지고 한 발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충분히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는 그런 반응이 먼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잘못을 안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듣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게 들은 사람이. 한참 그러더니 또 이 문제가 커지고 다들 이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까지 이제 문제라고 하니까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고 나서는 또 그 사과를 스스로 한 것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이런 SNS의 이제 활동을 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 특히 SNS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 단 하나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이것은 행위예술이었다. 이거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개로 잘라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타이밍을 놓쳤다. 놓치고 난 다음에 처음 이 사과라고 나온 게 유감 표명 수준에 불과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타이밍은 좀 늦었지만 이렇게 유감 표명이 나왔다가 여론이 오히려 더 이게 무슨 사과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것도 사실 좀 그 윤 전 총장이 뭔가를 좀 사과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발신하고 사태를 빨리 조기에 봉합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게 한 맥락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윤 전 총장은 실무자선에서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SNS에 처음에 돌잡이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사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이런 사진을 또 한 번 올렸다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토리 개죠. 강아지가 사과를 이렇게 입에 대고 있는 그 사진을 찍을 때가 시간상으로는 12시간 넘었다라는 것이고 부산 대군가의 토론 현장에서 이제 올라오는 중인데 그 토리를 밤 12시간 넘은 시간에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집에 자택의 인근 건물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그 개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이제 윤 전 총장 측 입장은 이거죠. 20일 밤 11시에 네. 실무자와 함께 저 반려견을 김건희 씨가 데리고 가서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지방 일정을 마치고 새벽 1시에 집에 왔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사과와 관련한 반려견과 관련한 이제 SNS 계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그 SNS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양해를 내가 해줬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해줬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윤 전 총장 측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11시든 12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엄중한 시기에 사과와 또 반려견인 토리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준석 대표가 상식 초월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잡이를 하는 그 사진에도 사과가 있어서 황급하게 그 사진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려견 토리 사진을 왜 찍었는지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 밤에 다분히 네. 대중들에게 아니 그러면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는 그냥 형식이었느냐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꼭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는 전두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적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런 판단을 내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민주주의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 탄압에 맞서서 항거하면서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이 박종철, 이한열 이걸 기억하는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또 이한열은 아니지만 박종철의 경우는 같은 대학을 다닌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6월 항쟁에 의해서 희생이 된 친구들을 생각하고 동료들을 생각한다면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이번 대선에 나섰다라고 이야기한 인물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SNS에 왜 올렸으면 어떻게 올렸느냐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그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과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미스터리인 것 같고 다만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의도가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효과를 없애버리는 걸 이제 본인의 어떤 판단과 전략을 했겠느냐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무자의 실수였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실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발언에 어떤 잘못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캠프 내에서 참모들이든지 누구든지 사과를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잘못됐다든지 막 설득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에
뭐 그런 얘기는 해요. 가을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 사과를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사과에 대한 기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참모 중에 누군가는 이거 그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네. 이거 곡해될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다. 이거 지금 올리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캠프가 뭐 전혀 아무런 체계도 없이 그럼 굴러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두 번째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캠프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떤 우려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문제의식조차 없었다 캠프 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전두환 씨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사진을 올릴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실무자의 실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그 윤석열 캠프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얘기를 들어서 윤 전 총장이 해명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론이 좋지 않고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캠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재하거나 아니면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없는 거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런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선 캠프라고 하는 것은 실제 후보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대통령들은 대선 캠프만 가봐도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것까지도 지표로 분석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선 캠프에는 그 기능을 맡고 그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총 관리자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기적인 캠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SNS를 담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재검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의 부분이에요. 빨리 그렇다면 사과를 하고 민심은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하고 이야기하고 수습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세 번째로는 이게 역사인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에서 오늘인가요? 토론회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것도 문제인데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냐 묻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유승민 후보도 전두환 옹호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하면은 그 캠프 사람 다 갈아치워라. 바꿔라.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맞수 토론을 하는 후보에게 당신도 잘못 있지 않냐. 당신도 전두환에 대해서 옹호하지. 이렇게 대응할 차원이 아닌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인사를 뭘 배운다는 거죠. 자, 신군부에다가 지금 동생 가족 정경화 씨까지 얼마나 파장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한마디만 더 합니다. 삼천 교육대가 민주주의입니까? 삼천 교육대가 민주주의예요? 아니죠. 하여튼 뭐 그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가면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때 저는 좀 어렸습니다. 근데 네. 조금. 예, 그냥 잘 모른다는 뜻은 아니겠죠, 설마 그 시대를. 제가 겪진 않았어요. 삼천교육대를. 하지만 많이 보고 듣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평가는 각자 좀 다를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원래 얘기로 좀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캠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한다면 캠프 안은 틀림없이 많은 여론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후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SNS가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캠프 안의 조직 운영이 안에서 민심을 전달하는 기능 하나하고 SNS를 뭔가 누군가가 올리는 기능이 분절돼 있다, 단절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뭔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인식도 공유 못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들이 계속 커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비체계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SNS 부분도 관리가 안 되는 데다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 왕자를 새겨놓고 나왔을 때 캠프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냥 손가락만 씻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일련의 대응에 대해서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이 SNS 사진 관련돼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지금 윤석열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좀 재미를 가미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네네. 되지 않겠어요. 이런데 이걸 누가 재미로 생각합니까?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5.18 묘소에 가서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비석을 편말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거는 국민의힘 전반이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제가 분석하니까 제가 조금 더 잘 들리라고 크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결코 격앙되거나 흥분된 건 아닌데 첫 번째로 이걸 호남 민심으로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이번 대선은 MZ세대와 수도권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네. 국민의힘은 누구와 맞붙고 있는 겁니까? 경기지사와 맞붙고 있는 거예요. 25일 사퇴 전까지는 경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영향력은 이재명 후보가 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남 민심이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거든요. 그만큼 서울 여론에도 많이 주는 걸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이게 지금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에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 호남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 후보 행세 그만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도 서둘러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할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뒷부분은 캠프가 좀 혼란스러운 것은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차원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캠프가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 이 시스템적으로 안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는 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전두환 씨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강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표현되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느껴지는 것은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하지 않았구나. 뭐 심각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냐. 그것은 정파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정파가 달라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의 기분에 맞춰주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거나 후보가 그런 의견을 가졌으니까 그냥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별로 이 선거에 관심 없고 자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집어 얘기하면 이 캠프가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자기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선거 캠페인을 잘하기 위한 조직이 돼 있다기보다는 몸집을 불리고 여러 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이 우리가 대세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어떤 정치적 전망 그런 것들만 모여있는 캠프처럼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전략이 다 잘못된 겁니다. 몸집이 아니고 자기 주장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주장과 철학도 미숙할 뿐더러 캠프 구성이 그것을 오히려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의 배우자를 같이 실무자랑 같이 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 정말 그 캠프 관계자들이 정말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면 진짜 크게 각성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좀 하나 궁금한 점이요. 지금 이른바 전두환 웅호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완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 크게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지 네.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될 것인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론에 대해서 적어도 담고 있는 여론조사가 되려면은 뭐 어제나 오늘 정도 내일까지는 이렇게 조사가 되고 이제 발표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 실시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선 중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그렇게 흔들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60대 70대 이상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쉽사리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이 있고 또 프레임으로 꽉 짜여져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는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민심, 네. 특히 이제 MZ세대, 즉 여기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 경우에는 이것이 본선 경쟁력에 타격을 줄 여지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김남평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래 선거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번 대선은 자기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는 거라기보다는 상대가 미워가지고 자기 후보 지지하는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저도 윤석열 전 총장 다음 주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상황의 파장보다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상대 후보 즉 지금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야당 지지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저지선을 지금 형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저는 이게 거의 무너질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두 번째 1대1 마스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역시 예상대로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지금 이제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뭐 거세게 양쪽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유승민 후보가 몰아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또 정반대로 홍준표, 원희룡 두 후보는 아주 그 앞선 일부 토론에 비해서는 밋밋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점잖게 정책을 두고 토론을 해서 눈에 띄었는데 두 분은 이번 토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심을 두게 되는 부분은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번 전두환 발언 네. 그리고 강아지의 사과 사진 사과가 아니라 사과 네. 과일 사진 이 부분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전두환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유승민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뭐 탈원전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똑같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유승민 후보는 그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내용이 있느냐, 하긴 했느냐. 그러면서 발끈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캠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람들 다 갈아라.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는 시종일관 차분하게 예. 서로 간에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준 높았다. 저 품이 있었다.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토론회에 대해서 제가 이 분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냐? 저는 그다지 영향을 크게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토론회 왜냐하면 자체가 관심인 듯 하지만 사실은 큰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영향을 주는 듯 하지만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다 결정을 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참고를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저는 국민의힘도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네. 윤석열과 홍준표 중에서 저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대해서 또 후보 서로 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후보가 이길 후보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전략을 좀 스마트하게 짜야 되는데 사과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공격할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건 그것과 별개로 분명히 공격하는 거다라는 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네. 오늘 한 걸 보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물어보니까 사과나 해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네. 좀 여러 가지로 이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다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해명인지. 예. 그리고 또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신에게만큼은 이런 지적 받고 싶지 않다라는 투에 당신도 옛날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역공을 막 펴려고 하고 근데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을 공략을 하더라도 자기가 사과한 포인트에서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탈원전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즉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의 여러 가지 노선이나 정책 특히 2015년에 원내대표 했을 때 그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막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냐. 즉 그런 걸 보니 당신은 민주당이랑 가까운 사람이네. 정체성 논란을 그렇죠. 제기했다는 거죠. 완전히 구태 정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당시에 이 연설을 찾아보면 이 야당이 그 당시 야당이 복지와 분배만 얘기하지 않고 성장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네. 소득주도 성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사실을 왜곡해서까지 구태한 어떤
남의 편 아니냐 이걸 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 얘기로 역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원희룡 토론은 그걸 이제 뭐 정책 토론이다 수준 높았다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사람이 다른 견해를 좁혀가거나 또는 이렇게 좀 그것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품이 있어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건데 우리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끝에 한 1분 정도 그 핵 얘기 가지고만 잠깐 이 견해 차이가 드러났을 뿐 나머지는 서로에 대해서 그냥 뭐 좋은 얘기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 제공자는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전 지사예요. 왜요? 원희룡 전 지사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도 홍준표 의원도 동의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준표 의원이 무슨 자기 견해를 얘기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 전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동맹관계 뭐 이렇게 비춰져 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걸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름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하고 각을 세우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런 전략이 반영된 결과가 그 토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뭐 잘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야죠. 네, 뭐 글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평가가 박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역공으로 내놓은 카드가 당신은 탈당했다. 계속 탈당하고 합당했다. 탈당하고 합당했다. 그렇지 않았느냐.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탈원전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걸 얘기하면서 하셨던 것처럼 정체성 논란을 얘기했다는 그렇죠. 거죠. 이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지적도 당해 왔던 것처럼 보수층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얘기돼 왔던 것이라서 또 아픈 대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가장 뼈아픈 게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인데 자기 지역이 대구 경북이잖아요. 이게 탄핵의 강을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재기억을 시킨 셈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좀 아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연아 평론가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윤원 연대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홍유 네. 연대 이렇게 네. 두 명씩 짝을 졌는데 어제 오늘 그저께 방송을 보면은 이제는 원희룡 후보가 분명하게 윤석열 후보하고 선을 그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전두환 발언입니다. 네. 전두환 맞아요. 발언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공격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더 중도를 잘 공략할 수 있다고 공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익의 포지션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정권 교체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의힘 지지층은 중도를 공략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 지금까지의 전략이 다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경선 과정이니까 경선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 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야 외전을 듣고 계시고요.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상황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이제 2차례 받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좀 그 선방을 했다 이렇게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여론사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쭉 여론사가 올라가거나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국감에 대한 두 분 평가를 좀 짧게 듣고 이재명 지사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저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해명할 충분한 기회를 얻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었던 유동규와의 관계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 심지어는 돌발적으로 나왔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돈 뭉치 이 뉴스 네. 관련한 입장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의 국정감사가 뭐 지지층이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야 이 후보를 이재명 지사를 계속 지지할 테고 국민의힘은 계속 공격할 테고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인데 중도층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대장동 이슈라는 것이 중도층에서 쉽게 이해를 하고 금방 민심을 다시 어느 한쪽으로 결정할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부동산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이나 지금 자기 지지층인데 결집을 못 시키고 있는 쪽을 먼저 결합하느냐. 그래서 이제 25일 이재명
지사가 이제 사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직후에 이낙연 후보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실마리가 되는 게 지금 전두환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지지층 떠나 있는 이 지지층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결집할 수 있을까? 그게 적어도 다음 주 수목에 실시되는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단계일치가 중요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국감을 이재명 지사가 뭐 일종의 국민의힘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해야겠다라는 기회로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일정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아니고 대장동 이슈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강점으로 평가됐던 중도 공략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사라져버릴 수 있는 위기에 도달을 했는데 네. 이 국정감사를 기회로 해가지고 그 가능성을 좀 더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고 중도층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다라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려고 했다면 그 계획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설명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예. 항상 뭘 얘기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배종찬 소장 때문에 못했고 배종찬 소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 배종찬 소장을 공격하려고 앞에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를 좀 개인적으로 했는데 예. 이재명 지사가 자기 얘기를 설명하는 건 좋아요. 충분히 설명해야죠. 근데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항상 국민의힘 책임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경기도지사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지금 국감에 출석한 사람인데 그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그냥 드라이하게 하고 나머지 정치적인 공방은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하는 게 역할 분담이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뭘 얘기할 때마다 마지막은 항상 그것은 국민의힘 탓이었습니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볼 때는 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중도층이 볼 때는 아, 저 뭔가 대장동 사업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임 소재가 어디 있든 예. 원인이 뭐든 잘못된 사업 같은데 계속 국민의힘 탓만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략에 어떤 실패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 이번에 국감 받기 전에도 굉장히 진솔한 태도를 볼 필요가 있다. 인정할 거는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다음에 부당하다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해 오셨는데 그 맥락에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국감은 일단 끝났고요.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좀 분위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되기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팀 문제도 좀 걸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감을 일단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근데 광주 가고 지금 봉화마을 갔단 말이에요. 네.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원팀 문제는 어떻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정된 수순대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네. 이낙연 후보하고의 전 대표하고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또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도 이제 필요한 건데 5.18 묘소와 광주와 봉화마을, 김해 방문한 것은 또 권양순 여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보들은 뭐 친문 지지층, 친노 지지층, 호남 지지 기반 이걸 다 결집하는 우선되는 첫 단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낙연 후보하고는 이제 사퇴 이후에 만나겠죠. 예. 뭐 27일 만나든 28일 만나든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화합이 되느냐 좀 묵었던 이런 서로 간의 감정이 좀 풀리느냐는 중요한데 명분이 필요했는데 저는 이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이 그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명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결국 지지층들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더 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낙연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신복지 구성이거든요. 예. 이런 걸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갑시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합시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구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정책까지도 받아들일 때 지지층들까지도 결합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하고 너무 대척점에 서 있어가지고 그거는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소득과 절충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예.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발언 겸해서 얘기를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서. 백기항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 같이 선거운동하고 분명히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할을 인정한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선거 캠페인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겠죠. 그걸 통해서 이게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과 맥락을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만드는 행보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다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이재명 정권이면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아진 정권일 것이다. 업데이트된 정권일 것이다. 예. 이걸 신뢰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라는 거는 원래 있는 네. 거에 더해가지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치 기획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좀 자기 완결적인 그러한 서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 용어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도 정권 교체 후보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아니 여당 후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과 스타일이 다르지만 더 발전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후보다는 인식을 주면은 그렇게 또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충돌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른바 문재인 정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인식을 더 강화시켜 준다면 그 효과도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말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네. 우리 프레임 얘기하지만 결국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식의 범위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바라면 또 주셨는데요. 김성환 진행자죠. 갑자기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또 이렇게 네. 또 마무리하라는 뜻이죠, 제가. 그럼요. 항상 마지막 결론은 김성환 진행자가 아니, 근데 하면 우리가 앞에 뭐 한 시간 얘기해도 소용은 없어요. 달걀이지만 네. 한 마디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을 알아서 다 판단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의 회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